세상을 살아가며 누구나 한 번씩은 하는 뻔한 거짓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탐구해봤어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베스트 탐구 생활. 먼저 5위는 집에 일이 있어서예요. 뭐하다 이제 와? 이 거짓말은 지각했을 때, 회식에서 빠지고 싶을 때, 일찍 퇴근하고 싶을 때, 회사가 가기 귀찮을 때 등등 언제 어디서나 써먹을 수 있는 거짓말계의 팔방미인이에요. 이 거짓말의 장점은 집안일이라는 단어의 특성상 무슨 일이냐고 꼬치꼬치 캐묻기도 그렇고 확인하기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되나? 일단 뭔가 아주 괴로운 일이 생긴 듯한 표정을 짓고 애가 아파요. 와이프가 집을 나갔어요. 심지어 여동생이 군대 가요 등등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면 되는 거짓말이라 직장인들이 애용하는 거짓말이에요. 참 쉽죠. 세상에 일 없는 집안이 어딨어요. 4위는 거의 다 됐습니다예요. 이 거짓말은 주로 직장 상사가 시킨 업무를 확인하고자 할 때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거짓말이에요.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되기는커녕 시킨 일이 뭐였는지도 가물가물하지만 살기 위해 일단 거의 다 됐습니다라고 외치게 돼요. 거의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느 한도에 매우 가까운 정도를 뜻하지만 이 거짓말에서 거의는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 이라는 의미예요. 뭔 보고서인지 얘기도 안 해주고 다 됐냐고 물어봐요. 3위는 아유 괜찮습니다예요. 이 거짓말은 주로 직장 상사가 신문 좀 갖다 줘, 복사 좀 해다 줄래, 커피 좀 타다 줘 등등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고는 양심에 찔리는지 매번 미안해서 어쩌나 할 때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거짓말이에요. 아유 괜찮습니다에서 아유는 이런 젠장, 괜찮습니다는 무지하게 열받고 짜증나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합치면 이런 젠장 더럽게 열받고 짜증나네 라는 뜻이에요. 아유 괜찮습니다라는 말 다음엔 생략된 말도 있는데 넌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내가 네 심부름 하려고 회사 들어왔는 줄 알아, 이 세렝게티 개코 원숭이야 등등등이 있어요. 2위는 역시 부장님이세요 라는 거짓말이에요. 회사에 입사했을 때 말이야. 이 거짓말은 직장 상사가 자기 무용담을 늘어놓거나 뭔가 생색을 낼 때 던지는 접대용 거짓말이에요. 역시 부장님이세요. 속은 안 입고 짜증나 죽겠지만 옛다 먹고 떨어져라 라는 심정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역시 부장님이세요 라는 말의 앞엔 생략된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짜증나는 인간은 이 바로 그것이에요. 다시 말해 세상에서 제일 짜증나는 인간은 역시 부장님이세요가 완결된 문장이에요. 대망의 1위는 바로 내가 이놈의 회사 때려치고 말지, 여기 말고 다닐 회사가 없는 줄 알아 예요. 이 거짓말은 주로 상사에게 처참하게 깨지고 돌아와 서류를 집어던지며 하는 거짓말이에요. 때려칠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요. 아니 내가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는 줄 아냐고. 여기 말고 다닐 회사도 없어요. 그저 동료 직원들 앞에서 호기로운 척 나도 성질 있는 놈이야 를 어필하기 위한 보여주기용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을 던지고 책상에서 짐을 챙기는 액션까지 취해주면 그 효과는 배가 돼요. 객기 부리다 큰일 나지 싶겠지만 아무 걱정 없어요. 이 거짓말을 날리면 자동으로 주변 동료가 참으세요, 똥 밟은 셈 치세요 하며 말려주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직장인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약속된 플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거짓말을 하기 전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기 전에 꼭 주변을 돌아보며 상사가 있는지 완벽하게 살핀 후 안전하다고 생각될 때만 던져야 해요. 재수없어서 직장 상사가 듣기라도 했다간 당장 내! 정말로 짐 싸서 나가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미쳤었나 봐요. 먼저 남자의 직장에서의 점심시간 활용 방법이에요. 남자가 회사에서 눈코 뜰 새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지, 몰래 막고를 치고 있었네요. 하지만 상사에게 걸리는 불상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이젠 발소리만 들어도 위험인물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경지에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때 어디선가 불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와요. 부장이 확실해요. 알트탭 버튼을 광클하자 게임 화면이 모니터에서 사라져요. 여지없이 남자의 뒤로 부장이 눈을 번뜩이며 지나가요.
아싸라비아 위기를 무사히 넘겼어요. 맞고도 칠 만큼 치고 나니 슬슬 배꼽 시계가 알람을 울리기 시작하네요. 아니나 다를까 점심시간이 임박했어요. 그때 사이코 부장이 이사님께 결제를 받으러 갔다는 희소식이 전해져요. 그러자 모두들 정광석화처럼 점심을 먹으러 나가요. 오전 동안 열심히 일한 동료들과 당구장으로 가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 당구장으로 가는 동안 자장면을 배달시켜요. 오늘은 자장면과 겜비 물리기라는 타이틀이 걸렸어요. 절대로 이기고 만다는 전의를 다지며 당구장으로 향해요. 남자의 구력은 원래 300이지만 회사에선 150이라 뻥깠어요. 드디어 불꽃 튀는 게임이 시작됐어요. 100을 친다는 신입사원 놈의 큐질이 예사롭지 않아요. 썩을 놈. 100 친다는 놈이 투가락을 찍고 한 큐에 80을 빼내요. 그리고는 아이쿠 이런 뽀록이 있나 하며 씨도 안 먹히는 뺑기를 쳐요. 아무리 낮게 잡아도 300 이상은 돼 보여요. 다음부턴 왕따를 시키기로 결심해요. 한참 당구에 열중하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짱깨가 배달돼 와요. 개떼처럼 달려들어 터프하게 랩을 벗겨내고 걸신 들린 듯 해치워요. 짱깨를 먹어 지우는 데는 대략 3분이 채 걸리지 않아요. 먹을 땐 좋았는데 테이블에 쌓인 짱깨 그릇을 보자 공포감이 엄습해요. 졌다간 한 달간 수돗물로 배를 채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정색을 하고 한 구 한 구에 사력을 다하기 시작해요. 그때 전화가 울리기 시작해요. 연병, 사이코 부장이에요. 남자는 동료들에게 모든 행동을 멈추고 입을 봉인하라는 신호를 보낸 후 전화를 받아요. 예, 부장님. 우라질, 부장이 밥을 같이 먹자네요. 예. 짜증이 솟구치지만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고는 누구랑 있냐고요? 혼자 죽을 수 없어 동료들도 함께 가겠다며 물귀신 작전을 펼쳐요. 다 같이 있어요. 예, 사원들 다. 동료들의 표정이 급속히 냉각돼요. 짱깨배 당구 대회를 금마무리하고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당구장을 나서요. 오늘도 여지없이 부장이 죽고 못 사는 청국장 집이에요. 얼마 후 있을 인사고가를 위해서라도 부장의 입맛에 무조건 맞추어야 해요. 남자는 굳은 표정을 피고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고는 음식점 문을 열고 들어가요. 사이코 부장이 먼저 와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어요. 모두들 얼굴에 밝은 미소를 머금고 다가가 부장님과의 식사가 너무 황송해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아부성 발언을 마구 던져대요. 잠시 후 공포의 청국장이 테이블에 올라와요. 짱깨 면발이 목구멍까지 차 있는 상태지만 너무너무 맛이 있다는 듯 감탄사까지 연발하며 억지로 입안에 쑤셔 넣어요. 그때 사이코 부장의 또 다른 악취미인 식사 시간에 일 얘기에 밥맛 떨어뜨리기 기술이 등장해요. 이번 달 매출 신장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보래요. 입맛이 뚝 떨어진 동료들이 고개를 떨궈요. 부장의 일장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주의할 점이 있어요. 부장님의 말이 진리라는 듯 주기적으로 고개를 끄덕여줘야 해요. 부장은 마지막 레파토리인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편까지 선보이고 나서야 일장 연설을 마쳐요. 그리고는 왜들 그렇게 기운이 없냐며 젊은 것들이 그래서 되겠냐는 사이코 스릴러를 선보여요. 당당히 좀 살아. 지가 기운 빠지게 만들어 놓고 왜 기운이 없냐니. 뭐 잣단 게 있나 몰라요. 부장을 진정한 사이코로 인정해요. 밥 먹는 속도는 부장에게 맞춰야 해요. 너무 빨리 먹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늦게 먹어서도 안 돼요. 부장의 밥그릇과 자신의 밥그릇을 번갈아 바라보며 식사 속도를 디테일하게 조절해야 해요. 아몬드가 죽으면 중간중간 사이코 부장의 썰렁한 개그에 배꼽이 빠져버릴 것 같다는 듯 박장대소 해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해요. 드디어 길고 길었던 식사 시간이 끝났어요. 이렇게 우리를 챙겨주시는 건 부장님뿐이라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날려대며 부장의 뒤를 졸졸 따라 나가요. 그런 기분이 좋아진 부장은 자네들 챙기느라 요즘 허리가 휜다며 엄살을 부려요. 법인카드로 내는 주제에 생색은 더럽게 내요. 회사로 들어온 남자에게 짱깨와 청국장의 오묘한 조화가 빚어내는 특별한 복통이 찾아와요. 약국이라도 가야겠다는 생각에 일어서는데 사이코 부장이 아이쿠 이런 커피를 안 마셨네 하며 남자를 빤히 쳐다봐요. 저건 반드시 네가 타다 줬으면 좋겠다라는 신호예요. 짜증나지만 남자는 자동적으로 미소를 띄우며 설탕돌 프림돌 맞으시죠 하고 탕비실로 향해요. 암튼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에요. 열받은 마음에 커피에 설탕돌 프림돌을 탄 후 손가락 엑기스와 천연제를 첨가해 특제 커피를 제조해요. 넙죽받아 마실 부장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웃음이 나와요. 특제 커피를 들고 부장에게 다가가요. 부장님! 연병, 싸가지도 없고 눈치도 더럽게 없는 여직원이 부장에게 고급 커피를 조공으로 바쳤어요. 불길한 예감이 후두부를 강타해요. 역시나 부장이 특제 커피를 남자에게 양보해요. 사면 초가에 빠진 남자는 핑계를 대며 위기를 탈출하려 노력해요. 왜 침이라도 뱉었나 보지 하며 남자를 궁지로 몰아요. 우라질, 어쩔 수 없어요. 남자는 눈물을 머금고 특제 커피를 입안에 털어넣어요.
대장의 융털이 곤두서는 기분이에요. 위장이 너 오늘 나한테 왜 이래 이 자식아 하고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이젠 정말 약을 먹지 않고는 못 버틸 것만 같아 일어나 나가려는데 사악한 부장이 자 일합시다 하며 업무를 시작해요. 지금 나가는 건 부장에 대한 반항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그럼 인사고과의 융단 폭격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남자는 자리에 주저앉아 쓰린속을 부여잡고 업무를 시작해요. 확 사표를 써버릴까 하는 생각을 약 1초간 해봤다가 바로 접어요. 부모님, 애인,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꾹꾹 참기로 해요. 엄마, 누나, 애인 여러분, 남자들 참 불쌍해요. 남자들에겐 점심시간도 업무의 연속이에요. 가끔 남자들이 피곤해하고 짜증을 부려도 조금만 너그러이 이해해 주세요. 지금까지 남자의 직장에서의 점심시간 활용 방법이었어요. 회사 책상 꾸미기 편. 무시무시한 취업난과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간신히 계약직 자리를 따낸 여자가 첫 출근을 해요. 안녕하세요. 정가은입니다. 배정된 책상에 앉은 여자는 열심히 일해서 꼭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 되고야 말리라 다짐해요. 어서 빨리 일을 하고 싶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쓰지 않던 책상이라 그런지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네요. 업되던 기분이 확 잡쳐요. 아니 먼지가 이렇게 많아? 여자는 묵은 때와 곰팡이까지 남김없이 사살해준다는 청소의 왕 휴지로 책상을 구석구석 박박 닦아내요. 깨끗해진 책상을 보니 일하고 싶은 욕구가 20배쯤 더 용솟음쳐요.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펜을 찾아요. 깜짝이야. 이렇게 못생긴 볼펜은 처음 봤어요. 이런 센스를 밥 말아먹은 볼펜으로 일을 했다가는 작업 능률이 뚝 떨어질 게 분명해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3개월이면 비워져야 할지도 모르는 책상이지만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위하여 자신만의 안락한 책상을 꾸미기로 해요. 후다닥 일어나 문방구로 가요. 문방구에 들어선 여자는 직장인의 필수품인 귀여운 모양의 연필꽂이 3개와 색색의 예쁜 볼펜, 색연필, 형광펜, 포스트잇, 견출 테이프, 마우스, 스카치 테이프, 기타 등등 꼭 필요한 물품만 간단히 구입해요. 자리로 돌아온 여자는 쇼핑해온 볼펜과 색연필을 예쁜 연필꽂이에 나누어 담아요. 열심히 근무하는 신입의 필수 사무용품인 접착력은 떨어지지만 깜찍해 깨물어주고 싶은 포스트잇과 자태가 아름다운 견출 테이프를 손 닿는 곳에 비치해 두어요. 이제야 일할 분위기가 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컴퓨터 세팅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아요. 문방구로 가요. 컴퓨터의 마우스는 회사 것을 뜯어내고 빨간색 무선 마우스로 교체해요. 마우스 패드도 작업 능률을 향상시켜줄 깜찍한 그림이 있는 것으로 교체해요. 손목 보호를 위한 손목 보호대는 필수. 마우스 패드와 색깔을 맞춰주는 센스는 기본이에요. 키보드에는 분노의 메신저질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완벽하게 덮어주면서 위생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실리콘 덮개를 씌워주어요. 이때 부장이 들어와 자리에 앉아요. 가을 씨가 오니까 분위기가 아주 확 바뀌는구만. 이런 우라질레이션. 내 뒷자리가 바로 까칠하기 그지없는 부장 자리였어요. 그렇다면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작업이 있어요. 바로 철저한 보안 작업이에요. 다시 문방구로 가요. 여자는 성능이 좋은 보안 필름을 컴퓨터 모니터에 붙여줘요. 보안 필름은 업무 시간 중 미니홈피 보기, 메신저 하기, 쇼핑몰 탐방 등을 상사의 자리에선 절대로 볼 수 없게 하는 직장인의 필수품이에요. 보안 필름으로 대처하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 백밀러도 장착해요. 남들은 얼굴을 보기 위한 거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뒷자리 부장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에요. 보안 작업까지 완벽히 마치고 업무를 보려는데 허전한 책상 앞이 마음에 걸려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여자는 기분과 능률, 감성을 한껏 올려줄 기분업, 능률 쑥쑥, 감성 샤방 인테리어를 하기로 해요. 문방구로 가요. 허전한 책상 앞은 자석으로 된 미니보드를 준비해 월급날과 친구 생일 등을 꼼꼼히 적어 예쁜 자석으로 붙여두어요. 빈 공간이 생기면 희망적이고 젊음의 투지와 열정이 엿보이는 명언, 바쁜 꿀벌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 정도의 글귀를 적어 붙여두어요. 그 옆에는 절대로 읽지는 않을 것이지만 파워포인트, 엑셀 관련 책자를 꼽아두어요. 지나가는 사장님이 보신다면 나의 열정과 건전한 사고방식을 높이 사실 것이 분명해요. 그리곤 그 옆으로 생일 파티 때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 가장 친한 친구들과 찍은 사진 등등을 붙여요. 나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회사 동료들이 알아줄 것이에요. 구석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고개를 게으르게 움직이는 인형을 세팅하고 전자파를 잡아먹는다는 미니 선인장 2개를 컴퓨터 위에 올려두어요. 미니 선인장 옆에는 머리를 맑게 만들어 작업 능률을 향상시켜준다는 페퍼민트 향의 허브 화분도 비치해 두어요. 이렇게 해도 뭔가 심심한 느낌이 들면 뽑기로 뽑은 피규어 몇 마리를 책상 위에 더 얹어 놓아요. 보너스로 작은 바구니를 준비해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는 사탕을 채워요.
이건 동료들과 나누어 먹을 싸구려 사탕이에요. 정작 배부른 간식, 내가 좋아하는 비싼 간식들은 서랍 속 깊은 곳에 숨겨 넣어두어요. 어라, 백밀러에 비친 부장이 나를 노려보고 있어요. 눈치가 보이지만 책상 꾸미기를 멈출 수는 없어요. 완벽한 환경이 아니면 일을 할 수 없으니까요. 부장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이게 다 회사의 발전을 위한 것이니까 네가 참아 자식아. 라고 마음속으로 외쳐요. 가은 씨는 책상 정리하는 것만 하루 걸리겠구만. 제기랄 눈치도 더럽게 주네요. 서둘러야겠어요. 마지막으로 책상 옆쪽에는 가방걸이를 장착해 나의 소중한 가방을 품위 있게 걸어둬요. 드디어 기분업 능률 쑥쑥 감성 샤방 책상이 완성되었어요. 벅찬 가슴을 진정시키고 업무에 돌입하려는데 사무실의 건조한 공기가 나의 피부를 해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상하네. 아무리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아도 건강과 피부를 해치면 말짱황이에요. 끝이야. 다시 문방구로 가요. 구입해온 미니 가습기를 비치해 더위와 피부 건조로부터 소중한 나를 보호한 뒤 책상 의자에는 사랑스런 느낌의 방석과 등받이 쿠션을 같은 색상으로 맞추어 구비해 놓아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 때 혹은 추운 날에도 온풍기를 틀어주지 않을 때를 대비해 무릎 담요는 책상 팔걸이에 걸어두어요. 책상 밑에는 하이힐을 벗고 편안하게 신을 수 있지만 나의 키는 유지시켜줄 통굽 슬리퍼를 구비해 두고 땀이 찼을 때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발 전용 미스트를 준비해 두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완벽하다 싶었는데 남들과 똑같은 전화기와 컴퓨터가 마음에 걸려요. 라벨 기구로 나의 이니셜과 하트를 찍어 이곳저곳 이름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가리지 않고 붙여줘요. 이제 진짜 일을 해야겠어요. 컴퓨터를 켜요. 연병, 바탕화면이 쉐시네요. 시력을 상실하기 전에 바탕화면을 나의 이상형 2PM의 니콘으로 바꾸어 놓아요. 드디어 퍼펙트한 책상이 되었어요. 이제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겠어요. 자, 오늘은 이만들 하고 퇴근들 하지. 어라, 벌써 퇴근 시간이네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일은 내일 해야겠어요. 내일 출근할 때는 오래 앉았을 때 부종을 막아주는 발판과 마사지 기구, 짬짬이 쪽잠을 잘 수 있게 해주는 수면 베개를 준비해 와야겠어요. 지금까지 여자의 회사 책상을 꾸미는 방법이었어요. 다음은 남자의 회사 책상 꾸미기예요. 남자는 회사 책상 따위는 꾸미지 않아요.